네, 콜라텍, 네, 콜라 먹다 만든, 한가위에 만든 방송, 떡국 먹다 보는 방송, 네, 이 바닥에 물을 책임지고 있고,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마음을 대표입니다. 네, 저는 산산처럼 톡톡 쏘는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명절에 색다른 약간 모습으로. 광대 딴따라 지금 네. 뭐 이렇게 상차리가 그냥 나왔죠. 에이, 놀자! 네, 대표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하는 또 도련님 있죠. 네, 전천한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오늘 도련님 오늘 같으세요. 도련님이네요. 네. 자, 도련님 오셨어요. 빨리 가마타러 가시죠. 예.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냥 왔다 가네요. 자, 이 정도 거의 방송가본데. 자, 아무튼, 지금 이 노란 톡방에 증시 콜라텍 치고 들어오시면요. 자, 우리 또, 춤 한번 출까요? 네. 네. 치고 들어오시면요. 이게 이번 주에 수익 완전 좋았습니다. 네, 큰 수익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가위 때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노란 톡방 다 같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이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히읗히읗님이 아진산업 3,10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아진산업은요, 자동차 부품 을 판매하는 강소기업이죠. 최근에는 이렇게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대표님, 이 아진산업 최근에 이슈 중에 해외 계열 회사에 약 238억 원대 규모의 이 채무 보증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 아진산업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자, 아진산업 지금 뭐 얼마나 들어간 거죠? 네, 3,100원에 3,100원에 20%. 네. 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그런 우리가 주요 섹터는 아니에요. 뭐 수소차든 전기차든 또는 SOC든 아니면은 5G든 2차 전지든 이런 주요 섹터는 아닌데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현재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긴 해요. 근데 2019년도에 확 좋아진 거지 2020년도가 19년도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2019년도보다는 20년도가 약간 예상치가 낮은 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어차피 전년도 분기별로 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큰 폭의 그런 매출 상승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크게 메리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시는 네, 크게 거예요?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메리트를 굳이 찾을 바에야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으로 그냥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재무구조에서 뭐 매출액이 늘어가고는 있는 것 같지만 2020년도 예상치가 현재 분기별로 봐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사실 그 시가총액은 적긴 적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굉장히 너무나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확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오늘 드리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좀 더 안정감 있는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추천드릴 종목은 이따가 공개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아진산업은 다른 이따 추천 종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좋은정보님이 LG U+, 11,500원에 비중 25%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LG U+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완전 저평가주예요. 저평가 중에서도 저평가주입니다. 네, 제가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럼 바로 들어가야 될까요, 대표님? 아이고. 자, 네. 우선 LG U+ 같은 경우는요. 자, 현재 영업이익도 계속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뭐 7천억, 그리고 2019년도에 6,800억, 그리고 2020년도 예상치가 8,800억 정도 나옵니다. 자, 멀티플이 10배만 받아도 이게 거의 8조가 넘어야 되는데 시가총은 5조 200억밖에 안 돼요. 5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8조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30-40%가 더 올라도 절대 괜찮은 가격이고 가격 자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배당도 거의 3.5% 정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더 사세요. 더 사도 돼요. 왜냐면 이 U+, LG U+가
뭐 사실 뭐 그 이렇게 넷플릭스 관련된 이런 이슈나 KT의 또 뺏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럽긴 했지만 이 통신 3사는 다 괜찮습니다. U+도 괜찮고 KT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우선 U+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배당을 또 노릴 수 있는 시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조 면에서 좋아서 요거는 그냥 홀딩하시고 더 사셔도 됩니다. 아, 그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는 네. 의견이시죠? 네,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강강수수님이 NHN 82,500원에 30% 비중 가지고 있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NHN은 현재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사업, 웹툰 서비스,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NHN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네이버에서의 게임 사업을 이제 그 인적 분할해서 설립했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인적 분할해 가서 설립했을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우선 여기서 딱 하는 거 봐봐요. 웹툰 그리고 모바일 게임 그리고 간편 결제 서비스 딱 봐도 이거 뭐 다 봐도 다 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굉장히 성장성적으로 높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가치를 분석해 봤을 때 자, 우선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도에도 686억 그리고 2019년도에 867억으로 늘더니 2020년도에는 벌써 영업이익이 1,100억 이상, 1,100억 이상의 예상치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이제 웹툰이다 게임인데 이게 성장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시가총액이 1조 4,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멀티플 한 13배 정도 받은 건데 이거는 이런 사업군은 20, 30배 받아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NHN도 당연히 지금 가격이면 너무나 괜찮은 가격이고요. 홀딩하시고요. 이것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이거 정말 추천주로 나가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NHN 홀딩하세요. 네, NHN도 홀딩 의견 주셨고요. 홀딩. 대표님, 저희 네 번째 종목 들어가기 전에 춤 한번 추고 갈까요? 네. 자, 네. 디스코. 그냥 거기다 닭발하죠. 네. 오늘 한복이 되게 이게 활동성이 편해요. 되게 편하죠. 이게 엄청 편하네요. 네. 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뭘 했을지 궁금하다. 만당꾼 됐으면 만당꾼이로구나. 자, 네, 대표님.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정그리님이 에코프로비엠 15만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대장주죠, 대표님. 네, 테슬라 에코- 배터리 네, 맞아요. 대 이슈 기대감에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2019년도에 371억이었던 게 이제 2020년도에 한 585억 정도로 늘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면 멀티플을 한 60배 정도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멀티플을 저는 계산을 합니다. 이게 현재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을 이제 나눈 거를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요. 뭐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시청자들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싼 것 같아도 막 13만 원밖에 싼 것 같아도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G화학이 훨씬 더 싼 거예요. 네. LG화학이 이제 매출액이 이제 2조인데 이제 2조가 넘는데 시가총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이 46조면은 20배밖에 안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훨씬 더 이 지금 LG화학이 더 싼 거거든요.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우선은 좀 많이 빠졌죠. 네, 조정을 네, 좀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조정을 네. 많이 받았는데 이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저점에서 올라온 걸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 자체도 좋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들고 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LG화학이 좀 더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물적 분할을 LG화학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분 가치를 거의 70% 이상 가져오기 때문에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이름 바뀔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더 투자금이 커지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LG화학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LG화학이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잡아드리고 싶고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갈 바에야 차라리 LG화학을 가져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대표님 지금 이 정그리님한테는 이 에코프로비엠 손절하라는 의견 네, 그냥 주신 거죠? LG화학으로 넘어가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으로 넘어가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섯 번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구찬아님이 파미셀
21,47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관련주고 모더나 관련주죠. 대표님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 26,000원 찍고 17,000원까지 쭉 빠졌죠. 이 파미셀을 사실 이제 가치 투자나 렌데시드나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제가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가치 투자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믿고 제하는 종목이긴 한데 우선은 빠르게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파미셀이 영업이익이 거의 뭐 한 40억, 5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요. 그렇다는 거는 멀티플을 거의 100배? 100배가 뭐야? 200배 가까이 받은 업체죠. 200배 가까이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현재 이게 뭐 렘데시비르가 폭발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도 고평가한 건 맞아요. 자, 시젠이랑 달라요. 시젠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었죠. 네, 그런 그쵸. 거랑 다릅니다. 매출액의 그 주가가 상승되는 모습은 그나마 시젠은 맞지만 그 지속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들이 크지만 그래도 매출액 대비 그건 맞지만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대심에 오르고 우려심에 빠지는 건데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은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많이 빠져서 단기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네, 시장이 반등. 좋아지면 또 약간 뭐 명절 지나면 또 확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쵸, 네, 사람들이 네.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명절 지나고 나서는 2, 3일 뒤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회 삼아서 나오세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오늘 네. 추천 종목 가져온 거 그거 더 그냥 잘 보시고 그걸로 담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네요. 네, 대표님 파미셀은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반등 나오는 걸 보고 조금 나오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주셨고요. 대표님 저희 마지막 종목이에요 벌써. 네. 마지막 종목 들어가기 전에 또 분위기 띄워보고 가야겠죠? 춤 한번 출까요? 네. 하나, 둘, 셋. 춤 왜 이렇게 좀 늘어요? 연습 안 하죠? 대표님. 네.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이게 왔는데. 연습한 거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네, 대표님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봉봉님이 비츠로테크 9,960원에 비중 10% 가지고 있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비츠로테크 고체 연료 관련주죠. 네, 지금은 전력 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대표님 비츠로테크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티어테크는 그냥 눈 감고 홀딩 하세요. 이거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홀딩인가요? 네. 오. 그냥 눈 감고 홀딩 하시고 더 샷도 됩니다. 이 비티어테크가 얼마나 좋냐면은 이거는 뭐 사실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 개발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우선은 그 1차 전지였죠. 네. 1차 전지. 리튬 1차 전지 업체인데 네. 굉장히 탄탄해요. 아오. 굉장히 탄탄하고 연구비도 좋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뭐 2018년도에 200억 그리고 2019년도에 374억 그리고 2020년도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상치가 거의 300억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가는데 멀티플 10만 받아도 3천억 정도의 그 시가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뭐 거의 뭐 1,7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그리고 끼도 한번 부렸었어요. 끼를 한번 딱 부렸던 그런 모습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냥 들고 있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홀딩하세요. 네. 네. 비츠로테크도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종목 상담 끝이 났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 안내해드려야죠. 네, 안내해주세요. 네. 네, 저희 노란톡 함께 참여하시려면요. 노란톡에 증시콜라텍 치고 들어오시면 제 사진이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가 해외 주식부터 국내 주식까지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그 2시간 동안 무료예요. 2시간 뒤에는 582만 원 늡니다. 네, 입장료 2시간 동안은 무료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자, 아무튼 지금 추석 한가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가족과 삥 둘러보셔서 노란 통파 다 같이 들어오시면 참 보기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2부에서 봬요. 2부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잔잔하네요. 잔잔하네요. 한가위 졸리시죠? 네, 명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통편 빚는 건가요? 아, 네. 네, 이렇게 2부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네. 네. 뭐, 춤 한번 칠까요? 아, 춤 어떤 거 칠까요? 아니, 너무 더워 못 치겠다. 이거 옷이 진짜 더워요. 더우세요? 나 더워요. 이거 진짜요? 두께 봐. 조금 두껍네요, 대표님께서. 자, 네. 사실 증시 콜라텍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이제 뭐 춤도 추고 하지만 또 오늘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가 또 한복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찬 전문가와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메리 추석. 메리 추석입니다. 메리 추석. 자, 아무튼 혼자 도련님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약간 대표님. 우리는 약간 그건가? 저희 약간 고구마루. 고구마로. 네, 고구마 같이 이렇게 맞춰 입고 오늘 나왔습니다. 노비들? 노비요? 노비까지는 대표님, 아닌가? 그러면 안 돼. 안 돼. 자, 아무튼 자 우리가 많은 추천주 수익이 드렸는데 굉장히 수익이 좋았죠? 네, 수익이 어땠죠? 엄청 좋았어요. 메디아나도 오늘 이렇게 살짝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전찬호님 관심 종목이었죠. 네, 네. 아프리카 TV도 오늘 네, 급등이 네, 네, 나왔었고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메디아나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6%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주 수익률을 한번 봐볼게요. 전반적으로 봐보면은 네, 감독님 보여주시죠? 완전 다 빨갛죠? 새빨개. 네. 네. 지금 현재 메디아나 웅진 싱크빅은 진짜 지금 한 4% 정도 수익인데 이게 배당만 거의 11% 이상 주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 뭐 앞으로 갖고 가면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들 잘 들여가지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여러분 너무 지금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이 노란 톡방에 증시 콜라텍이 아닌가요? 어딘가요? 증시 콜라텍입니다. 콜라텍 치고 들어오시면 네, 저희와 증시 함께 콜라텍, 어입니다. 네, 아이 아닌가요? 네.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부터 해외 주식까지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전찬환 전문가 수익률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짠. 보여주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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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언젠가 나옵니다. 네, 짠. 네, 자, 전찬환 전문가님 뭐 맞을 설명해 텐데. 주셔야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안방 도련님 컨셉으로 나온 영웅 전차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투자에 지친 주식 투자하시면서 투자에 지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추석 한가위에 좀 안방 도련님 컨셉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전차남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좀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 방송이었죠. 9월 23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JW 중해제약과 그리고 이츠한불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9월 21일부터였죠. 9월 21일 월요일부터 지수 하락장이 시작됐고 정말 금요일까지 계속 지수가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이 JW 중해제약만 보시더라도 JW 중해제약은 9월 24일 목요일, 금요일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 반등과 함께 9월 28일 지수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V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제가 같이 추천을 드렸었던 이 이츠한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9월 24일 시가가 24,5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 하락 등으로 인해서 목요일, 금요일 하락 나왔고 그리고 28일 지수 반등 나올 때 역시나 V자 회복을 하면서 오늘 종가 27,25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9월 23일 방송에서 제가 전차는 관심 종목으로 이츠한불 바쁜 직장인들은 관심 있게 보자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 현재 매수 가격 대비 현재 한 8%에서 10% 가까이 현재 수익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종목 중에서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이 노란 톡방에서 JW 중해제약과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아닌 이 이츠한불을 매매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적정 수익권에서 자율 매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9월 23일 종가 부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약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저도 한번 지수 하락장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계좌 손실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눌림목 즉 위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지수 반등과 이슈 부각됐을 때 어떻게 보면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어떻게 되죠? 네, 이번 주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종목을 많이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종목을 매수한다는 거는 수익을 또 많이 볼 수 있지만은 반대로 또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그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실제 이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쁜 한복을 입고 방송에 나왔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지수 꺾이고 나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코로나19 테마주와 포스트 코로나 테마주로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신 증시콜라텍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많은 수익을 또 드렸습니다. 네, 9월 23일에 2차 물로 10% 가까이 수익을 또 한번 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조금 우리가 9월 21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즉 9월 25일이었죠. 9월 25일까지 지수 하락장이었었는데 즉 7거래일 연속이나 5거래일 연속이나 하락장이었는데 이 하락장에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거래일 연속이나 코스피 지수만 10% 가까이 빠졌었고 코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한 8, 9%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스닥 지수가 2% 정도만 빠져도 일부 개별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개별주에 대한 손실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가 찍힌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8% 정도 빠진 거라고 하면은 엄청난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엄청난 손실인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수익을 냈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추석 한가위 방송에서 정말 송편 먹으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렇게 좀 지수 하락장이 계속 계속되는 장에서는 지수 하락의 부진의 원인이 뭘까? 이거부터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일단 지수 하락의 원인의 부진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니콜라 사태, 니콜라 회장이 조금 퇴임을 해가지고 사기 혐의로 인해서 조금 사기 의혹이 나오면서 니콜라 관련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하락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의회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타개가 안 되고 아직 의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 나오니까 이에 따른 커플링 현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하락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의 원인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지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을 해야만 우리가 대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많은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도 오히려 한두 종목, 한두 섹터의 종목에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종목들만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눌림목 섹터 매집인데요. 눌림목 섹터 매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금 단기 상승한 테마는 피해야 됩니다. 즉, 보통 제약바이오 테마들이 코로나19 백신 섹터로 분류가 돼서 많이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수소차 테마들이 니콜라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그 전에 지수 하락 나오기 전에 상승했던 테마들은 일단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지수 하락 나올 때는 단기 상승했던 테마들이 일단 차익 매물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신용 및 미수 금지. 즉 한마디로 내 돈 가지고 주식을 해야지 증권사에 돈 빌려서 이렇게 주식 매매하는 신용이나 미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왜? 지수 하락 나오면 아시다시피 주식담보 비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돈을 입금을 해야 되고 또 지수 하락 나오면은 말 그대로 또 돈을 입금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수 하락은 어디까지나 지속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용 및 매수 금지, 내 돈 가지고 주식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추석 한가위 방송에서는 이렇게 지수 하락장에서 정말 돈 잃지 않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지수 이게 신용 매수 하면은 참 장난 아니죠.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뒤에 계신 거 아니에요? 동의선상인데요, 아, 대표님? 그래요? 네. 아, 네, 자. 네. 아니, 뭐야. 아무튼, 네. 우선 그 신용 매수 같은,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추가 입금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정말 그 머리 아프거든요. 진짜 돈 빌려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주엔 추천 종목이 없나요? 네. 일단 이번 주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많은 종목을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목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저 역시도 송편 먹으면서 그리고 부모님이 부쳐주시는 전 같은 거 먹으면서 종목을 좀 분석하면서 직접 그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노란톡방 이 증시콜라텍 방송 보시고 이 노란톡방에서 증시콜라텍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신 우리 주니 분들과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 위해서 이 노란톡방에서 직접 공개를 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의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노란톡방에 직접 초대를 도와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전찬한 관심 종목은 바로 10월 5일 연휴 끝나는 대로 이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 실제 진입 자리와 그리고 청산 자리 즉 매도 자리와요 그리고 손절 라인도 다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우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전찬환 전문가 같은 경우는 계속 거울 여러분과 실시간이 소통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잡아드리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니콜라에 관련해가지고 약간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 못 하셨잖아요. 네, 익스펙트 자료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네. 니콜라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막 엄청 올랐다가 맞아요. 이거 네. 니콜라에 또 연관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솔루션이요? 네. 일단 니콜라 사기 의혹이 조금 이게 진실 밝혀지기 전까지는 조금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말이에요? 네. 네, 세상 지금 맞물려서 제가 아니, 네. 아무튼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의 관련주를 움직였지만 또 니콜라의 문제 때문에 또 약간 또 같이 빠지죠. 이렇게 어떤 호재는 지속적인 호재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또 갑자기 악재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뉴스에는 팔아야 된다. 뭐 좋게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저는 추천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우선 영업이익 한번 봐볼게요.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니까요. 자, 우선 2018년도에 영업이익의 매출액 말고요. 매출액은 뭐 1천억 넘고요. 영업이익이 158억. 그리고 2019년도에 갑자기 226억으로 늡니다. 그러더니 2020년도에 244억으로 또 예상치가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너무나 좋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교육 관련 섹터예요. 교육. 교육 관련. 네, 교육인데 네. 사실 요게 굉장히 지금 그 첨당동에서 핫하다고 합니다. 청담동에서요? 네, 청담동에 핫하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이 그리고 이제 현재 매출액이 어쨌든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60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죠. 이게 싼 거예요. 시가총액이 거의 멀티플 10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ROE라고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가 20 가까이 돼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높고 저평가된 그런 교육 관련 주고요. 사실 웅진 싱크빅도 지금 뭐 고배당을 네. 해가지고 추천드렸지만 잘 움직이고 있죠. 요것도 뭐 비슷한 거긴 한데 사실 지금 여기 이 기업은 이제 중국 시장을 또 이제 진출을 또 중국 합니다. 시장 중국 시장에 진출이요. 이제 진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처럼 이제 중국도 교육이 굉장히 이제 핫해지고 있는데 이제 네. 입시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입시 경쟁력을 가리키는 기술들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중국에서도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화장품도 좋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좀 선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매출도 좀 약간 좋은 매출이 나올 게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자, 이 기업은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또 알려도 드리겠지만 이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기업 이름은 청담러닝입니다. 네. 청담러닝 한번 차트 한번 봐볼게요. 네, 한번 봐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자,
첨단 러닝 같은 경우는 봐봐요. 지금 쭉 한번 이제 이 시세가 한번 나왔죠. 시세가 네. 크게 쭉 나왔다가 지금 살짝 바닥을 빠졌네요.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하는 딱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요. 요거 대응만 잘하면은 끼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 3만 원까지 올려쳐도 절대 이상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많이 3만 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30%가 넘는 수익이거든요. 고점 레벨 30% 이상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 주기도 하지만 컨택트 관련 주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입시학원의 개념 자체가 언택트 서비스도 잘 돼 있지만 컨택트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 정상화되고 또 입시 시즌이 되고 네. 또 다시 이제 그런 것들 오잖아요. 그런 때 분명히 반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 이게 굉장히 꿀단지 종목인데 여러분 추천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게 배당도 많이 줍니다. 아, 얼마나 주죠? 배당? 네. 배당을 거의 5% 가까이 줘요. 오. 4.5% 정도 줍니다. 엄청나게 주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여러모로 배당도 많이 나와 저평가야 그리고 겨울 시즌에 실적 개선이 예상돼 그리고 네. 컨택트 관련 수혜도 예상돼 언택트 수혜도 예상돼 중국도 진출했어. 너무나 좋은 기업이죠. 네, 그래서 요 기업 사실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그리고 1차, 2차 사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진짜 뭐 저기 안 나오지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러니까 관심 종목으로 많이 잡아 드렸었는데 자율주행차 테마가 나오면서 또 계속 올랐는데 이게 막 2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게 이제 4만 원대에 많이 매집을 했거든요. 대부분 5만 원대 많이 파셨는데 지금 6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들고 있느냐 또 긴 추세를 보느냐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이제 매도 포인트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도 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네. 사실 선당 러닝 굉장히 좋은 움직이기지만 이걸 어느 정도 수익을 낼지는 사실 5% 먹는 거 10% 먹고 15% 먹고 20% 먹고 이것도 다 5% 차이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 잘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못 팔았는데 쭉 내려와가지고 본전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 계좌에 돈이 꽂혀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첫날 러닝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대응 포인트가 중요하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같이 대응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종목은 천담 러닝이었고요. 네. 전찬 전문가님 뭐 하실 말씀 없나요? 네, 일단 첨단 러닝 저도 지금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인데 일단은 왜 좋게 보냐?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이란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이란 게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연말에 봐야 되는 섹터가 뭐냐? 지금 아까 전에 방금 마홍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온라인 교육 섹터를 좀 봐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 섹터 중에서 일단 우량주에 속하는 게 아실 겁니다. 메가스터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청담 러닝, 그리고 메가 MD, 디지털 대성 이런 교육 섹터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정말 방금 아까 마홍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마홍희 대표님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지수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해서 우리가 모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절대 우리가 돈을 잃는 경우보다도 반대로 돈을 좀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좀 분할로 한번 매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또 두 번째 종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그냥 두 번째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할게요. 어떤 섹터인지도 공개 안 하시나요? 네, 섹터는 제가 공개를 네. 해야죠. 자. 요거는 이제 수소차 섹터예요. 네, 수소차 수소차요? 섹터고 좀 가볍고 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응이 아주 필수인 종목인데요. 네. 사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가치는 굉장히 이제 고평가돼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수소차 섹터가 돌고 돌 때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는 한 19억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2019년도에는 22억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2020년도에 영업이익 한 54억 정도 늘거든요. 꾸준히 상승하는데 추가적인 앞으로 상승이 2배, 3배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연료 전지 시스템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수소차의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전지에 들어가는 기술을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차의 연료 전지가 수소차의 원가에 얼마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글쎄요, 대표님. 네, 한 얼마 30% 정도 이상 차지하죠? 차지합니다. 30%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배터리가 40%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네. 수소차도 연료 전지가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연료 저장 탱크 뭐 이런 것들이 한 20% 차지하고 그거 보면 수소차가 앞으로 많이 팔린다는 가정하에 거기서 수혜를 받는 거는 이제 연료 전지에 관련된 거에 수혜를 받아요. 전기차가 됐을 때 그 배터리 관련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받든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앞으로의 그 이제 성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 가격도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점이 거의 이제 9,000원까지 가까이 찍었다가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5만 원대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오. 3만 원대예요. 네, 그렇다면 이건 이거 확 올랐다 확 내려온 건데 네. 저는 요거를 지금 당장 이제 사라 이런 거보다도 이제 조정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3만 원대 초반 라인에서 좀 잡거나 또 그러니까 이건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수소차 섹터가 좀 나오고 수소차 섹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냥 완성차 업체만 이렇게 막 전기차 누가 만들어서 하다가 이제 배터리 업체가 갔죠. 똑같아요. 수소차도 완성차로 해가지고 현대차가 수혜를 받다가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뭔데? 전지, 그 연료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은 충전소, 뭐 효동중공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고루고루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산업은 혼자 흔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네. 지금 요 기업은 그런 이런 이제 연료 전지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 수소차가 섹터가 또 컸을 때 요것도 부각이 되고 지금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체크를 하고요. 요거 사실 외인 매집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이 강한 것들은 시가총액이 이제 매출액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도 요거는 대응이 정말 필요해요. 그 손절가도 저는 잡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절가도 갑자기 급등락이 나오면 그때 또 팔고 나올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테마성이 있죠. 요 종목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잘 설명해드리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찬환 전문가님이 또 추천주를 아예 또 노란 톡방에다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좀 여러모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해외 선물 요즘에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수익도 좋고. 네. 해외 선물 지금 현재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면 수익이 좀 많이 날 것 같나요? 잠깐 좀 자랑 좀 하고 좀 일단 네.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정말 뭐 주식시장,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1일부터 5거래일 동안은 코스피 10%, 코스닥 8% 정도 빠졌습니다. 그때 동안에 정말 저도 주식 전문가로서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지수가 이렇게 상승 나오기만을 바랬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스닥이 하락 나왔을 때 나스닥이 정말 코스피만큼이나 코스피나 코스닥만큼이나 폭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밤에 매도로 진입, 즉 하락에 베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또 크게 내고 나왔습니다. 즉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즉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위 말하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속되게 얘기하는 정말 뭐 그런 생물에 되게 비유해서 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이런 그냥 쉽게 밟히면 죽는 그런 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매도로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주식처럼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한마디로 양방향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제로 좀 수익이 난 것들 위주로 좀 몇 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우리가 매도로 진입, 즉 하방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골드죠. 골드 같은 경우도 금 가격이 크게 하락 나왔을 때 매수로 진입, 우리가 1860달러 정도에 진입을 해가지고 1880, 즉 200틱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틱 가치가 200틱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뭐 주식으로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식이랑 해외 선물, 이런 주식은 호가라고 하지만 해외 선물은 틱이라고 하죠. 네, 해외 선물에서 틱 가치는 한 틱당 가치가 11,850원 정도이기 때문에 환율 기준으로요. 그럼 200틱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다고 하면은 한 계약으로만 진입을 했을 때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감을 또 더욱더 체감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드로 한 200틱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왔었고 나스닥으로 수익을 내고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좀 재미는 못 보셨지만은 실제로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이 노란 톡방에서 우리가 밤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리딩에서 골드와 나스닥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해외 선물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이 증시 콜라텍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한번 해외 선물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좀 해보셨잖아요. 네, 트레이딩 해봤죠. 네, 거래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네. 매수 포지션도 막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전찬함님이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좀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네, 대응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요? 네. 해외 선물이요? 네. 네, 저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좀 그렇게 증시 배웠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요. 근데 해보니까 수익이 나던가요? 수익이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요. 조금 소소하게 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이제 해외 선물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게 막 계좌, 이제 증권, 이제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해가지고 사실 비대면으로도 돼요. 네, 저도 비대면 계좌 개설했어요. 근데 비대면 계좌했을 때 화장 안 하면은 많이 캔슬 먹는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대표님? 그냥 됐나요? 똑같아서요. 네. 똑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된대요. 진짜요? 화장하고 다시 하니까 오, 그때 다시 되고 한다는데. 네. 비대면으로 되니까요. 그렇게도 이제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일지도 뭐 걱정되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들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더 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미국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좋은 영향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뭐 누구나 이제 너무나 이거 유동성 장세 아니야라고 말 못하죠. 어느 정도냐면 페드 기준으로 지금 페드가 이제 창시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돈을 찍어낸 게 있고, 그리고 올해 찍어낸 게 있는데, 올해 찍어낸 양과 지금까지 찍어낸 양이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게 찍어낸 거죠. 몇십 년 동안 찍어낸 걸 지금 올해 한 번에 또 찍어낸 겁니다. 그 정도로 페드에서는 그만큼 돈을 많이 풀고, 페드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예요. 자, 그렇게 돈을 풀고 달러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시장 자체가 돈이 많이 돌면은 주식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오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사실 강력하게 제재를 하니까 뭐 2주택, 3주택자한테 너무나 이제 과세가 심하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 이쪽으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용잔고도 거의 18조를 넘어서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좋은 종목들은 결국은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누군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좀 적극적으로 주식하셔도 좋을 때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증시 콜라텍이 이렇게 또 좋은 종목도 잡아서 우리 누적 수익률 보셨죠? 엄청나게 수익 좋았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따라오셔도 큰 수익 났고요. 앞으로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 대표님이랑 전찬함 전문가님이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 도와주시고요. 또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대표님. 네, 저희 한밤 증시 콜라텍 치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많은 수익 걷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면서 증시 콜라텍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벌써 끝날 시간이 왔네요.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나머지는 노란 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5분 남았대요, 아직. 네. 그런가요? 저희 보내지 마세요, 대표님. 맞다. 이게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죠? 맞아요. 저희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네, 그렇네요. 자, 진짜 이거 내가 급하게 했었는데. 네. 자, 우선 풀기 시작하면 2시간 42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2시간 42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5분 동안요? 네. 5분 동안.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지켜봐야 될 섹터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꼭 담아야 되는 게, 이 5G 섹터는 포트에 없으면 꼭 하나라도 담아야 돼. 이제 시작이에요. 대표님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그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 추천을 드릴게요. 노란 톡방, 네, 노란 매주 톡방, 오죠. 네. 이게 벌써 한 6개월가량 하다 보니까 추천주 나간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좀 우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또 다시 좋은 종목에 사서 좋은 가격에 사서 좋게 팔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전찬한 전문가가 사실 꾸준하게 이제
대응을 많이 해줘서 네. 사실 이게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보다도 자체적으로 이제 노란톡방에서 잡아줬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해외 선물도 직접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에도 이기고 낮에도 이기는 밤이 낮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밤이 낮이 하면 밤이 뭐 낮이네. 하자는 거지? 뭐 약간 뭐 모수부호인가 그게 아니라 그게 다 그거예요. 그 약간 그 밤에도 이기고 낮에 이기는 구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도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진짜 손가락 간지럽고 뭐 좀 네. 심심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투자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고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5G 섹터는 꼭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꼭 넣어야 되는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부품 섹터 그리고 부품, 자율주행 네. 섹터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적인 것들은 꼭 섹터에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좀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배당, 고배당주들. 고배당주도 네.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제가 또 한번 전반적으로 잡아 드릴 건데 노란톡방에서 한번 네. 고배당주 어떤 것들이 괜찮고 우리 사실 두산을 추천해 가지고 30% 상한가를 먹었었어요. 네. 근데 두산이 배당을 거의 11% 가까이 주는 고배당 회사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빠졌거든요. 요거는 네. 지금 빠지면 다시 사도 괜찮아요. 10% 싸게 산다 생각하고 지금 좀 있으면 배당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떨어지면 또 사시고 또 이제 웅진 싱크빅도 거의 10%대 배당. 그 사실 쌍용량에도 진짜 7%대 큰 고배당이었는데 엄청 네. 올랐죠. 오. 네, SOC 사업 때문에 이렇게 고배당과 그리고 가격의 상승을 같이 노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잡아서 분석을 해서 그리고 하나씩 드리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못 사겠죠. 네. 그래서 포트에 있는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현금을 확보해서 또 이렇게 사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뭐 노란톡방 들어와서 포트 같은 거 이제 좀 올려주시면은 전반적인 이제 상담들 좀 잡아드리고 하니까 내 포트가 너무 백화점이고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내 얼굴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것처럼 이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을 때는 네. 좀 약간 들어오셔가지고 포트 자체를 한번 네.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진짜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네, 맞아요. 상담 받아보면 어떤 포트 진짜 인상이 남는 포트가 있었나요? 일단은 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네, 진짜 뭐 어떻게 매도도 못하고 네, 이렇게 계좌가 동결돼 버리는 네, 그런 한 회원님의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은 정말 거래 정지가 왜 거래 정지가 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샀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졌었는데 한번 여쭤봤었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가 누가 추천해서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면은 왜 그 공부도 안 해보고 샀습니까? 예, 그 사람이 사라고 해서요. 근데 실제로 거래 정지되고 나서도 진짜 얼떨떨한지 이게 왜 거래 정지됐는지 언제 재개가 되는지 그리고 정말 바로 상폐가 되는 거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걸로 아는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알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장 폐지가 남 일이 아닙니다. 잘못 그냥 막 따라다 보면 상장 폐지 당해요. 그런 부분 잘 우리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또 해가지고 마감하게 됐네요. 자,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고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메리 추석. 메리 추석.